안녕하세요. 윤하을이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에 이제 필수과 붕괴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뉴스를 보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의료 민영화 수순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인 시선으로 보는 아주 주관적인 시선인 거죠. 의사의 현실, 병원의 현실을 정말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유튜브 채널인데 점점 이제 다양한 분야들의 분들도 오시면서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유튜브 하면 이제 다양성이 생명이니까 정말 이상한 내용의 댓글도 이제 현실 반영이라고 생각해서 삭제하지 않고 댓글도 달지 않고 있으니 매너는 좀 기본적인 매너는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예전에 한 영상에서 필수과의 이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을 위해서 필수과, 기피과에 대한 수가 및 처우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만약 이 의료 시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외부에서 이제 정말 파퓰리즘이나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으로 아니면 이제 그냥 의사의 고연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처우 개선이 없이 단순하게 의대 정원만 늘린다면 이제 바로 필수과 붕괴의 엑소더스 버튼을 누르게 되는 꼴이라고 이제 영상을 제작했었죠. 근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 제가 유튜버라는 취미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미래를 너무 멀리 볼 필요도 없고 한 2, 3년 정도만 이제 정확하진 않아도 얼추 이제 비스무리하게라도 예측을 잘 한다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의료시장은 특히 의사의 인생은 수많은 선배들이 그냥 지나갔던 말 그대로 그냥 판바기 같은 뻔한 인생들이 반복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름의 이제 꿀팁을 미리 안다면 이제 분명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유튜버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제 생각이 맞다는 것 자체가 오류일 수 있고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지켜나가면서 사는 게 맞죠. 바꾸기 어렵죠. 바꿀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인사이트가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각자의 인생에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고도 할 수도 없겠죠.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결국 사회적인 미래,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탓하거나 바꾸려고 이제 헛된 에너지 쓰지 말고, 그냥 그 흐름을 몇 년만 먼저 예측을 해보고, 각자 도생으로 대응을 잘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라는 게 제 유튜브 채널의 취지이자 핵심 메시지인 것도 맞고요. 그냥 취미로 개인적인 내피셜을 쭉 읊는 저 같은 유튜버가 아니라 정말 깊이와 내공이 느껴지는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 또 이제 깊이과 필수과 붕괴에 대해 이제 다 같이 염려를 하는 거는 의사이기에 앞서서 이 나라의 국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이기 때문이죠. 우리 애들도 의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의료 공급자이면서도 이제 소비자이기 때문에 뻔히 예측되는 이제 의료 시스템, 보험 체계의 극단적인 붕괴만큼은 원치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는 판때기를 딱 보니까 냉정하게 볼수록 답이 정해져 있다는 막연한 불안이 사실 점점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좌파, 우파 이제 상관없이 이게 정말 큰 돈, 세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도 핵심 문제를 절대 못 건드리고 그냥 재정 파탄 이후에 이제 포스트 건강보험을 순차적으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 오히려 남아있는 파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상대편에서 빼먹기 전에 내가 먼저 싹 다 빼먹고 인심 좋은 이제 그 정치인 아니면 뭐 그런 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제가 봤을 땐 좌파 우파 어쩔 수 없이 다 한 통속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의료인이든 아니면 비의료인이든 어쨌든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뭐 정치인들 탓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 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뭘 준비하냐? 이게 다 의사들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욕부터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욕하셔도 됩니다. 예, 욕하는 뭐 자유지. 근데 이제 욕한다 한들 현실이 그리고 미래가 바뀌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요새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소아과 오픈런 하면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미어 터지는 이제 대기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1, 2분 진료를 하고 욕하면서 내는 돈이 1,5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지경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욕하실 수도 있죠. 근데 현실이 그래요. 제가 틀린 얘기 한 건 아니죠. 1,500원도 뭐 맞는 얘기고. 물론 여기서 이제 급여 액수가 더해지면
좋겠죠. 예, 좋은 게 아니라 더해지겠지. 그래도 짜장면 한 그릇 값에도 턱없이 못 미칠 겁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지껏 45년간은 그 돈보다 훨씬 양질의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를 이제 받아오셨던 거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가족도 받아왔던 거고, 오픈런 기사가 뜨고 이제 적게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뉴스들이 나오는 지금은 딱 그 정도 가격의 서비스를 체험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냉정한 얘기예요. 예. 이제는 의사들이 저수가에 대응해 뭐 그만큼 하루에 100명, 200명씩 입에 단내 날 때까지 보고 비급여로 어떻게 겨우겨우 뭐 임대료 내고 인건비 내고 했지만 이제는 그걸로도 6년 후면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빵원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건 팩트예요, 팩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뭐 다른 나라 뭐 OECD 의사 수 뭐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막연히 의사 수가 많아서 좋을 거라고 이제 상상하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말도 안 되게 낮은 의료 서비스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더 내려갈 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겠죠. 예. 한번 가서 미국 가서 뭐 호주 가서 뭐 영국 가서 한번 이제 의료 서비스 한번 체험해 보시면 얘기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럼 결국엔 뭐 필수 의료 서비스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의사 증원을 하면 뭐 할 수도 있지. 왜 의료 민영화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의대 정원이 그 민영화의 원인이 아니고 그냥 의료 민영화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 작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상황이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빵원이 될 때까지, 뭐 6년만 남을 때까지도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여지껏의 정부들, 기피카, 이제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그게 뉴스로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도 전혀 대책을 내지 않았던 이제 여지껏의 정부들. 그런데도 이제 뭐 틈만 나면 의대 정원을 올린다고 이제 뭔가 이제 마녀사냥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대 정원 올리겠죠. 사실 의사들 중에서도 의대 정원 올리는 거 찬성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문제 핵심이 잘못된 거지. 이거 반대를 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수가가 핵심인데, 필수가 기피가 수가가 핵심인데 헛소리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의대 정원을 막연히 반대하는 게 아니야. 제 옛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가 개선이 선행이 되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지 이게 문제 해결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런 핵심을 딱 덮어놓고 의사를 적으로 딱 삼아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 이렇게 늘리라 이거예요. 늘리라. 근데 그 본인 이름 걸고 하시면 더 좋겠고, 어차피 붕괴 엑소더스가 딱 벌어질 텐데 그때 되면 이거를 이제 정책을 했던 당사자는 이름이 없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의대 정원을 올린다는 건 사실상 포스트 건강보험 재정 붕괴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즉 민영화죠. 그 포스트 건보 재정 붕괴는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 상에서는 이제 의료 공급자를 늘릴 경우에 건강보험 재정의 급속한 고갈을 촉진시키는 게 뻔한데, 이제 민영화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국민들의 의료 부담이 정말 급증할 테니 공급자를 늘리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의대 정원 늘리고 그렇게 만약에 의료 민영화가 현실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냐? 돈 많은 의료 소비자, 그리고 의료 공급자인, 아니 뭐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지금 이제 오픈런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보던 소아과 외래 진료, 이제 1,500원짜리 외래 진료를 그냥 심플하게 공 하나 붙여서 15,000원의 진료를 보게 하면 어떨까요? 10배나 올렸는데 15,000원 정도면 뭐 기다리겠죠? 예. 그럼 한 100배로 하면 어때요? 100배. 15만원. 한번 볼 때마다.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 엄청 이제 좋은, 럭셔리하고 뭐 좋은 병원에 좋은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진료 볼 때마다 15만원이면 진짜 계속 가야 될지 고민되실 겁니다.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돈 많은 집이면 그냥 계속 가겠지. 애가 아픈데 뭘 고민해. 150만원이라도 간다. 이런 집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기 환자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미국처럼 외래 시간이 10분, 20분 되면서 정말 뭐 신상 정보 자세한 문진까지 진료실에서 잡담을 다 하겠죠. 환자 없는데 비싼 돈값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도.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허울 좋게 이제 공공병원이라고 몇 개 지어놓은 거는 이제 의사 얼굴 한번 보려면 한 2주는 기다려야 되고, 아픔을 겨우겨우 이제 참아가면서 본 이제 공공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의사는 정말 이제 무성의 그 잡채겠죠, 진짜.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이제 OECD 의사수 비교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과장이 아니에요. 예, 뭐 몰라. 저도 뭐
기사를 보니까. 근데 실제로 병원에 한국에서 의료 쇼핑을 하고 있는 재외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몇 년 뒤에 곧 마주할 수도 있는 병원의 모습일 겁니다. 머지 않았어요. 6년 남았다는데. 진짜 비용 문제는 사실 이런 단순한 외래가 아니라 중증, 진짜 중증 환자 수술이 될 거고요. 네이버에서 자연분만 평균 비용이 42만 원이라고 이제 나오던데, 산후조리원처럼 자연분만도 500만 원부터 뭐 5천만 원까지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우리 병원 고급이고 안전하고 잘한다는데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사실 환자도 죽을 맛이겠지만 의사들의 부입부 빈익빈도 극심해지는 건 불보듯 뻔할 겁니다. 의대 정원을 엄청 늘려봤자 뭐 관심 없어. 의대 어차피 대형 자본 병원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할 거고, 그 와중에 정말 유능하고 돈 잘 버는 의사는 그 중에 일부일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시는 의대생, 젊은 의사분들도, 그리고 저도 유능해져야지, 좀 더 유능해져야지 생존할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지금보다는 의료 비용이 확 뛸 테니 단가가 높아지는 거지. 뭐 2배, 10배 뭐 이렇게 올릴 겁니다. 먹고 살기는 지금보다 민영화가 훨씬 더 좋겠죠.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이런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모를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의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뻔히 알 수 있는 얘기고. 뭐 더 얘기하면 영상만 길어지고 지루해지니까 현실의 단면을 정말 냉정하게 반영하는 제 실화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뭔가 정책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뭔가 이상해. 그래서 부동산을 몇 군데 다녔었는데, 그때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중개사분이 이 재건축은 정말 이제 2배 이상 뛸 거니까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라.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한 건 물어보는 성격이라서. 아니 이게 정말 그렇게 될 거고, 제가 봐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살까요? 그쵸, 궁금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사근사근하게 얘기해 주던 할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이 돈 있냐고. 이게 2배 이상 될 거는 정말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돈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기피가 문제, 필수가 문제, 뭐 건보 재정 붕괴 문제 등등 해결책은 웬만한 유튜버들, 저도 일개 개인도 뭐 정부도 다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걸 해결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끌어올 그 저항을, 강력한 저항을 극복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건보 재정의 고갈 끝에서 이제 민영화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좌파 우파 무관하게 정부도 거의 그래서 방관하는 수준이다. 그런 혼돈의 와중에 정말 각종 이해단체들이 불나방처럼 다 달라붙게 될 거고, 비영리 단체다, 뭐 시민단체다, 정치단체다 하는 여러 단체들도 절대 비영리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본인들 밥그릇 싸움입니다. 다 각자 도생으로 본인들 이익부터 챙기기 시작할 거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런 과정들 속에서 속출하게 될 이제 의료 서비스 붕괴로 인한 여러 의료 사고들이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들, 뉴스들이 벌어지면서, 그 와중에 지금 정말 최악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최악을 피해서 차악이라는 의료 민영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수용의 그 명분을 얻기 위한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들 속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프면 안 돼요. 예, 아프면 답 안 나오는 이제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좀 좋은 말씀 드리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죠.